새로운 방역수칙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월성원전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단순히 기준치 이하다, 외부 유출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삼중수소가 검출된 이상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발표한 46개 신년사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올해 신년사 주요 키워드는 우리 경제 코로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곳곳에도 눈이 내린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2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8일 새로운 방역조치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갑자기 뒤바뀐 결과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주말 새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시행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2주 더 연장해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제한한 반면 대구는 시행안을 일부 완화해서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현재의 방역 상황을 봤을 때 시간을 조금 연장하더라도 충분히 방역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상당히 좀 없는 편이다. 그런 점도 감안했다는 말씀드리고 대구에 이어 경주도 영업시간을 2시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한 데다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갑작스럽게 번복되면서 기대에 차 장사 준비에 나섰던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내쉽니다. 지금 9시까지 영업하게 되면 8시부터 손님을 못 받거든요. 술 드시는 분이 1시간 만에 음식 나오고 1시간 만에 못 드시고 가시니까 다 도로 지금 차라리 처음부터 9시까지 그대로 연장하면 이해는 가는데 괜히 또 11시까지 켰다가 9시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실망감이 많이 큽니다. 혼란스럽긴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헷갈리기도 헷갈리고 또 지금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9시까지 아직까지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구시는 또 유흥시설 가운데 일부는 시간 제한을 두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추가된 기준안에 따라 다시 유흥시설 5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안동의료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전담 간호사 3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접촉 직원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요.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모두 나왔는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동의료원 김호익 행정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저희가 지난 14일 날 저희 병원에서 일하는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두 분이가 간호조무사 한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 병원이 많이 우려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 현재 그로 인하여 전체 직원들, 환자들 모두 전수 검사를 완료했고요. 간호사 두 분과 그리고 간호조무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원들은 전부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감염 경로는 저희 코로나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병동에 있는 간호사 두 분과 조무사 한 명만 감염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안동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확진자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의료진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까? 저희가 현재 지금 환자가 한 36명 정도 입원돼 있고요. 전체 우리 코로나 전담병원에 지정되면서 전체 139명 정도를 지금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쪽 병동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그쪽 9명 간호사 전체는 지금 자가격리돼 있지만 현재 간호사 수가 충분히 현재 보는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래서 아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지역에서 보면 우려한 상황은 있는데 전체 직원들도 전수검사도 마쳤고 그리고 병원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긴장의 고삐를 지금 재고 있습니다. 139개의 병상이 남아있고 또 의료 인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지난해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외래 업무를 시작하려다가 다시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지원 등은 충분히 좀 확보가 됐습니까? 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작년 2월 달부터 코로나 전담병원 하고 그다음 중간에 외래 진료를 좀 하긴 했었고 다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이제 전담병원 다시 지정되면서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환자들이 사실은 오기를 좀 꺼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수입이 많이 감소하면서 병원 재정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 아직까지 지금 재정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지원 대책을 말씀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재정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국가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좀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없으면 경영이 매우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분들의 많은 노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정 지원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익 행정처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식사 중 대화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외식 예절인 나중에 캠페인을 벌입니다. 나중에 캠페인은 식당 모임을 자제하고 식당 이용 방역 수칙인 나란히 앉기와 자리 띄우고 앉기, 그리고 식사 중 대화를 삼가자는 취지입니다. 경북도는 식당 이용 주요 방역 수칙 포스터를 제작하고 홈페이지와 경북 음식문화 유튜브 채널 드이소TV에 게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월성원전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원인을 규명하는 게 먼저라며 투명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요구는 이번에도 명확한 원인 규명이었습니다. 조사단을 구성해 언제 어디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 건지 출처를 찾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단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월성원전 민간 감시기구가 주도하는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랐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미 8년 전에 광고가 났고 2년 전부터 이것들이 보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조사하겠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원인 규명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했습니다. 단순히 기준치 이하다, 외부 유출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삼중수소가 검출된 지하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외부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막 손상으로 인한 누출도 의심되는 만큼 전체 주요 구조물 건전성 평가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전 안전법인에 관련된 걸 보면 누설이 된 걸 확인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어디서 샜냐. 그러니까 오염된 건 확인을 했어요, 지금. 그럼 어디서 샜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새는 걸 막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이에 대해 한수원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모든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그 내용 조사단의 조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공포감을 조장해 식당과 숙박업소 등의 손님이 뚝 끊겼다며 민주당의 현장 방문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방사능 누출 의혹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의 잇따른 방문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고강도 아동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주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마련, 피해 아동 치료 보호 강화, 시민 공동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마련하고
세부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서 보육시설에 경주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팀을 신설하여 8명의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읍명동에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한편 경주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399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그중 263건, 65%가 아동학대로 판명됐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신용보증재단 박진우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박 이사장이 인사전횡을 지속하고 있어 이사장 임기 만료를 13일 앞두고 부득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11월 재단 운영과 관련한 이사장의 각종 부조리 의혹이 제기돼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상북도 출연기관으로 담보력은 적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기업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지난 2000년 설립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시도지사, 경제계 등이 발표한 46개 신년사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신년사 주요 키워드는 우리가 11.2%, 경제 9.1%, 코로나 8.8%로 나타났으며 기업과 위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지원과 산업, 국민, 사업, 미래 등도 100회 이상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북도지사는 신년사에서 산업과 시대, 구축을 높은 순위로 언급했고 관광과 민생, 행정 등 다른 신년사 순위권 밖의 단어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휴대용 부탄가스로 인한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북도 내에서 발생한 휴대용 부탄가스 관련 화재는 25건으로 지난해에만 8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관련 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캠핑장과 캠핑 차량에서의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부탄가스 용기를 데우기 위해 화기 옆에 가까이 두는 등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다며 사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형 청년내일 채용공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구형 청년내일 채용공제는 청년이 지역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6개월 이상 일하게 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올해 7억 3천만 원을 들여 313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형 청년내일 채용공제는 일반형과 정부 연계형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대구 지역 기업에 취업한 뒤 대구시로 전입하면 청년내일 채용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북도가 올해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2021 탄탄대로 프로젝트는 경북의 경제개발 경험과 농업기술 등을 중아시아에 전파하고 중아시아의 풍부한 노동력을 경북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전문 컨설팅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시장조사단과 통사사절단을 중앙아시아 5개국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지원단 파견과 문화행사, 고려인 초청 실크로드 역사포럼 개최 등 농업과 약용작물 분야 공동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8일 전국적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대구와 경북에서도 봉화와 문경 등 일부 지역으로는 눈이 쌓였습니다. 오후 들어 대부분 눈은 그쳤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8도 분포로 전날보다 5도에서 8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에 머물겠습니다. 20일에도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 작품전이 오는 3월 6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이 1991년 개관 이래 수집 보존한 작가 41명의 작품 45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미리 대구문화예술회관
또는 대구시 통합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